기술 시장을 보면요, 가끔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처럼요. 오늘 바로 그 과거로부터 온 메아리 같은 패턴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요, 역대급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주황색 막대, 이게 바로 이익이거든요. 계속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걸로 예상되는데 파란색 선인 주가는 어때요? 한참 전에 먼저 꼭지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죠. 시장이 지금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잠깐 돌려봐야 합니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흐름은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거의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패턴이 어땠냐면요. 빅테크가 먼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그 뒤를 따라서 급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랑 금리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빅테크는 그 충격을 딛고 다시 강하게 반등했는데 메모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적은 최고였는데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그룹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주식시장은 지금 나오는 화려한 실적 발표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21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 멀리서 다가오는 수요 절벽의 그림자를 먼저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죠. 2021년의 그 사이클이 지금 2025년과 2026년에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2021년과 지금 2026년을 직접 비교한 건데요. 시장을 끌어올렸던 동력, 또 조정을 일으킨 계기, 심지어 돈의 흐름까지.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똑같은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시장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고 있다는 신호, 즉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바로 그 신호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죠. 몇 달 동안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한 핵심 지표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지표는 바로 유럽의 핵심 시장, 독일의 DDR5 메모리 소매 가격입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무려 4배나 폭등했던 바로 그 가격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한 거죠. 이건 뜨거웠던 시장에 나타난 첫 균열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의 저항이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문제가 소비자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급망 쪽에서도 위험 신호가 켜졌어요. 세계적인 PC 제조사죠. 레노버의 CFO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50%나 많은 재고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수요가 둔화될 걸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이크론의 이 사례를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적은요,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역대급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 화려한 실적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패턴대로 다가오고 있는 그 수요 절벽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자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과거의 청사진이 아주 흥미로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021년의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자금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기 민감주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미국 빅테크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요,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부품 원가가 줄어드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죠. 게다가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말 그대로 세일 중이거든요. 한 차례 큰 조정을 거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과거 5년 평균보다 20에서 30%나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 눈에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넘어서 이 AI 시대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AI 시대의 경쟁 구도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GPT가 더 똑똑하냐, 제미니가 더 낫냐, 이런 모델 자체의 성능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AI를 만나는 그 관문, 즉,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정말 무서운 플레이어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AI로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서서 통행세를 걷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원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로, 애플은 우리가 쓰는 하드웨어로 이 관문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AI 게이트웨이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어떤 AI 모델이 최종적으로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금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된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논리의 흐름이 아주 명확하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이 사이클의 변화가 결국 빅테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촉매제가 되고요. 이는 AI 시대의 관문을 장악한 이들의 지배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시장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될 AI 경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가장 똑똑하고 화려한 AI 모델을 만든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 AI로 들어가는 문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될까요?